사람의 체온은 평균 36.5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뜨겁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차갑다는 것을. 제 남편의 체온은 정확히 36.5도였어요. 의사답게 교과서처럼 정확했죠. 하지만 그 온도 속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따뜻함도 뜨거움도 심지어 차가움조차도 그냥 숫자였어요. 결혼 5년 차, 32살, 갤러리 큐레이터, 강남 아파트, 수입차, 해외여행 연 2회. 완벽한 스펙의 결혼 생활이었죠.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고 SNS 속 우리는 언제나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건 프레임 안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프레임 밖에 우린 말이 없었어요. 손도 잡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이 된 게. 아침엔 각자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각자의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주말엔 각자의 약속으로 시간을 채웠어요. 섹스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마저도 의무처럼 기계적으로. 끝나고 나면 남편은 곧바로 샤워를 하고 저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참곤 했어요. 이게 결혼인가? 스스로에게 매일 물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을까? 침대에 누워 답 없는 질문만 던졌어요. 그리고 그를 만났어요. 강민혁, 28살, 무명화가. 그 사람이 제 삶에 들어온 순간 저는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웠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2024년 9월 15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입니다. 갤러리에 새로운 전시 기획이 들어왔어요. 신진 작가 시빈전제가 담당 큐레이터였죠.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는데 한 작가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민혁. 2. 재생성 메시지 복사. 계속. 름도 생소했고 경력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그림은 달랐어요. 캔버스 위에 붓터치가 거칠었어요. 색감은 강렬했고 구도는 파격적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섬세했어요. 외로움, 갈망, 그리움, 절망, 그리고 희망. 제가 느끼고 있던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감정들이 그의 그림 속에 있었어요. 저는 그를 갤러리로 불렀어요.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명목으로. 9월 18일 오후 3시. 갤러리 2층 작은 미팅룸.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고 그가 들어왔어요. 첫인상. 키 180cm 정도.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약간 긴 머리는 귀 뒤로 넘겨져 있었고 얼굴엔 며칠 자란 수염이 있었어요. 단정하진 않았지만 뭔가 끌리는 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박지우 큐레이터입니다. 앉으세요. 저는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말했죠. 우리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작품의 제목이 온도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사람마다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뜨겁고 어떤 사람은 차갑고. 저는 그 온도의 차이가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온도의 차이가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 이 한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빛은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경험이요. 저는 제 온도에 맞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나도 그래요. 속으로만 외쳤어요. 그날 미팅은 2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작품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재생성 메시지 복사. 계속 야기로 넘어갔어요. 그의 어린 시절. 미대를 졸업했지만 취직하지 못한 현실.
홍대 근처 작은 원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그림 그리는 일상. 가족들의 반대. 친구들의 무관심. 다들 제게 말해요. 현실적으로 살라고. 그림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전 가끔 생각해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적어도 저는 당신의 그림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만에요. 그런 감정을 느낀 게.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큐레이터님은 행복하세요? 갑자기 그가 물었어요. 네. 아,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요? 그냥. 큐레이터님 눈빛이 제 그림 속 사람들과 비슷해서요. 제 그림 속 사람들. 외롭고 갈망하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 저는 대답하려다 멈췄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 앞에선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우리는 또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를 생각했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갤러리에서 다른 작가들과 미팅하는 중에도, 저녁에 집에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을 때도. 강민혁.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말들. 온도의 차이가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 이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그에게 연락했어요. 작품 전시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논의하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업무상 연락이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죠. 네, 언제든지요. 그의 답장은 빨랐어요. 우리는 갤러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후 4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을날이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그가 물었어요. 아메리카노요. 설탕은요? 안 넣어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쓴 게 좋아요. 사소한 공통점이었지만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사실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업무 이야기만 하려고 부른 건 아니에요. 그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당신과. 저도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우리는 그날 3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꿈에 대해, 제 일상에 대해, 좋아하는 음악, 영화, 책들, 어린 시절의 기억들. 저는 초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고 울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울었어요? 왜요? 그림이 너무 슬프다고. 어린애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고. 그때 저는 8살이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엄마 뒷모습을 그렸거든요. 엄마가 집을 떠나셨나요? 네. 제가 6살 때. 아빠는 술만 마시고 저는 혼자였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외로워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지금도.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했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외로울 수 있어요. 그가 제 손을 바라봤어요. 왼손 약지의 결혼 반지. 사랑하지 않으세요? 남편을.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우린 그냥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도 연인도 아닌. 그럼 왜 헤어지지 않으세요? 무서워서요. 뭐가요? 혼자가 되는 게.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다시 시작하는 게. 모든 게. 무서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너무나 따뜻했어요. 36.5도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뜨거웠어요. 큐레이터님. 지우라고 불러주세요. 지우씨. 제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무서워해도. 저도 무서우니까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살아있는 걸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울고 있었어요. 카페 한복판에서. 처음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남자 앞에서.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참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거든요. 미안해요.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셔도 돼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왔어? 응. 저녁 먹었어? 응. 그래. 대화 끝.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휴대폰을 꺼냈죠. 강민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2분 후 답장이 왔어요. 저야말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저도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알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처음엔 업무 관련이라는 핑계였어요. 전시 준비, 작품 선정, 홍보 전략. 하지만 점점 핑계가 필요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오후 카페에서, 저녁 한강공원에서, 주말 작은 갤러리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냥 나란히 걸으면서 같은 하늘을 보면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10월 3일. 개천절 연휴. 남편은 학회 참석차 부산에 갔어요. 2박 3일. 민혁이 물었어요. 시간 있으세요? 제 작업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좋아요. 홍대 근처 낡은 빌라 3층.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철문이 나왔어요. 여기에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 한쪽엔 간이 침대. 한쪽엔 작은 싱크대. 나머지 공간은 온통 캠퍼스와 물감들. 가난했어요.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벽면 가득 걸린 그림들. 완성된 것도 있고 미완성인 것도 있었어요. 모두 강렬했고 날 것이었고 진실했어요. 좁죠? 그가 조금 미안한 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기가 정말 당신답네요. 저는 천천히 그림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한 그림 앞에서 멈췄어요. 여자의 뒷모습이었어요. 긴 머리를 한 여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빗속이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우산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비를 맞고 있었어요. 이건 당신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요? 네. 처음 만난 날부터 계속 그리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왜? 비를 맞고 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눈물이 보이지 않게. 그래서 빗속에 저는 그림을 보며 울었어요. 그가 저를 안았어요. 처음으로.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너무나 따뜻했어요.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미녀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응. 나 잘못하고 있는 거 맞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그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눈물 자국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지우 씨. 응. 나 당신을 사랑해요. 세상이 멈췄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미안해요. 이렇게 빨리 말하게 돼서.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녀가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를 보았어요. 똑바로. 그리고 말했어요. 나도. 뭐? 나도 사랑해. 너를. 그 순간 그가 저에게 키스했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절실하게. 저는 처음 알았어요. 키스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간절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날 밤 사랑을 나눴어요. 좁은 작업실. 간이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그는 저를 마치 예술품 다루듯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키스 하나하나에 손길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뻐요. 그가 속삭였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울면서 웃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그의 품에 안긴 채. 미녀가 응. 이게 꿈이면 어떡해. 꿈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아프면 꿈이 아니에요. 아파? 네. 여기. 그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저는 또 울었어요. 행복해서 우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지우야. 응. 나랑. 도망갈래? 뭐? 여기서. 이 모든 것에서. 그냥 우리 둘이.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몰라. 아무데나. 바닷가든 산속이든. 그냥. 우리가 우리답게 살 수 있는 곳. 미녀가. 알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만났다면?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고 제게 돈이 있었다면? 그랬다면? 사랑했을까?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일찍 사랑했을 거예요. 새벽 4시.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뺨이 붉었어요. 입가엔 미소가 있었어요. 나.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했어요. 텅 빈 것 같았어요. 강남 아파트 50평. 최신 가전제품들. 명품 가구들.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민혁의 10평짜리 작업실만 못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 이제 어떡하지? 그 후로 일주일. 저는 이중생활을 했어요. 낮엔 박지우 큐레이터. 밤엔 강민혁을 사랑하는 한 여자. 낮은 갤러리에서 일했어요. 전시 준비, 작가 미팅, 컬렉터 상담. 프로페셔널하게. 완벽하게. 밤엔 그를 만났어요. 작업실에서. 카페에서. 한강공원에서.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절실하게.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늦어? 응, 전시 준비 때문에.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 다른 남자를 사랑하든 그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더 슬펐어요. 10월 20일. 전시 오프닝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컬렉터들, 평론가들, 기자들. 민혁의 그림 앞엔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강렬하네요. 감정이 느껴져요. 누군가요? 이 작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민혁은 구석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큐레이터로서. 긴장하지 마세요. 다들 당신 그림을 좋아해요. 지우 씨가 있어서. 조금은 괜찮아요. 그가 작게 속삭였어요. 바로 그때. 여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남편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엔 샴페인 잔을 들고. 왔어? 연락도 안 하고.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어요. 깜짝 선물이지. 네가 준비한 전시니까. 남편이 민혁을 봤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신인 작가세요? 네. 강민혁 작가님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민혁이 손을 내밀었어요. 김도연입니다. 제 아내가 당신 그림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악수. 두 남자의 손이 맞닿았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내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민혁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그림 잘 봤습니다. 특히 저 비 오는 그림. 뭐라고 하죠? 남편이 민혁의 그림을 가리켰어요. 바로 그 그림. 제 뒷모습을 그린 그림. 빗속의 여인이요. 민혁이 대답했어요. 인상적이네요. 저 여자. 왜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물었어요. 민혁이 잠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울고 싶은데? 울 수 없어서요. 그래서 비가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이 그림을 다시 봤어요. 깊네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여보, 이거 우리 집에 걸면 어때? 마음에 드는데?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응, 이 그림. 사고 싶어. 얼마예요? 남편이 민혁에게 물었어요. 아, 그건. 민혁이 당황했어요. 팔지 않으시나요? 아니, 그게. 여보. 제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이 작품은 이미 예약됐어. 다른 컬렉터가.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아쉽네. 마음에 들었는데. 남편이 아쉬운 듯 말했어요. 다른 작품도 좋으니까 천천히 보자. 저는 남편을 다른 쪽으로 이끌었어요. 민혁과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오프닝이 끝난 후 밤 10시 민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작업실로 올 수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뒷정리 좀 하고 올게. 그래. 조심히 와. 남편은 먼저 집으로 갔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홍대로 향했어요. 작업실 문을 열었을 때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민혁아. 저는 그에게 달려가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아. 나 너무 비겁했어. 남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우야. 그가 저를 안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니까. 하지만 알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숨어야 한다는 거. 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당신이 제게 온 건 축복이에요. 축복? 네. 당신을 만나기 전 그냥 존재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살아있어요. 아프지만 저는 울었어요. 나도 너를 만나고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지우야. 응. 오늘 당신 남편을 봤어요. 좋은 사람 같던데요. 잘생기고 안정적이고 당신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민혁아. 그래서 더 미안해져요. 제가 그 사람한테서 당신을 빼앗는 것 같아서. 저는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넌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날 가진 적이 없어. 결혼 반지도 계약서도 같은 집도 그 어떤 것도 날 그 사람 거로 만들지 못했어. 그럼 당신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내 거야. 처음부터. 네가 날 본 순간부터. 그가 저에게 키스했어요.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사랑을 나눴어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11월. 계절이 바뀌었어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뜨거워졌어요. 민혁을 만날 때마다 저는 조금씩 더 대담해졌어요. 핑계도 점점 엉성해졌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요즘 야근이 많네? 남편이 한번 물었어요. 전시 시즌이라서. 건강 챙겨. 그게 전부였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몰랐어요. 11월 15일. 민혁의 생일. 저는 케이크를 사서 작업실로 갔어요. 생일 축하해.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포트폴리오에 있었어. 작은 케이크. 초하나. 소원 빌어. 민혁이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촛불을 껐어요. 뭐 빌었어?
비밀이에요. 말해줘. 그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면? 당신이요? 응. 그럼. 또 빌었어요. 당신이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녀가. 응. 나. 남편이랑 헤어질래. 시간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이혼할 거야. 더 이상은. 못하겠어. 지우야. 5년을 버텼어. 외롭고 공허하고 죽은 것처럼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저예요? 응. 너야. 너랑. 살고 싶어. 민혁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지우야. 하지만 전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집도, 안정적인 미래도. 상관없어. 당신이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강남 아파트, 안정된 생활, 주변의 시선. 그게 뭐가 중요해? 저는 그의 두 손을 잡았어요. 난 그 모든 걸 가졌어. 하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넌 아무것도 없지만 나 행복해. 너랑 있으면. 정말 괜찮을까요? 응. 우린 해낼 수 있어. 민혁이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28살 남자가 제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고마워요. 날 선택해줘서. 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럼요. 널 사랑한 거야. 선택과는 달라. 11월 20일.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야기 좀 하자.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태블릿으로 논문을 보고 있었어요. 뭔데?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저를 봤어요. 뭐? 이혼하고 싶어. 침묵. 긴 침묵. 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우리 부부 아니잖아.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지. 남편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나 오래 생각했어. 다른 남자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 다른 남자 생겼냐고.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대답해.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있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구?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 누군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도연아. 그 작가지? 뭐? 강민혁. 맞지?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눈치챘어. 전시회 때부터.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말해서 뭐해? 어차피 넌 이미 떠난 것 같았으니까. 도연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예상했어.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결혼. 처음부터 잘못됐잖아. 그걸 알았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온 거야? 몰라. 관성? 체면? 편함?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린 서로 사랑한 적이 없어, 지우야. 처음으로 남편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왔어요. 5년 만에. 난 좋은 스펙의 아내가 필요했고, 넌 안정적인 남편이 필요했어. 그게 전부였지. 맞아. 그게 전부였어. 저도 인정했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봤어요. 행복해? 그 남자랑? 응. 확실해? 응.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어. 뭐? 이혼해주지. 조건 없이. 위자료도 안 받을게. 도연아. 대신. 남편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후회하지 마. 그 선택. 안 해. 가난할 거야. 불안할 거야. 주변 사람들 수군댈 거고. 알아. 부모님도 반대하실 거고. 그것도 알아. 그래도? 응. 그래도. 남편이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쓸쓸했어요. 부럽네. 뭐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게. 난 한 번도 그렇게 확신해 본 적이 없거든. 뭔가를. 도연아. 괜찮아.
나도 편해질 것 같아. 이제 남편이 일어났어요.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게. 깔끔하게 정리하자. 고마워. 뭐가?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봤어요. 5년. 그렇게 끝났어요. 11월 25일.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나 도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이혼해. 우린 안 맞아. 안 맞긴 뭐가 안 맞아. 완벽한 신랑감이잖아. 엄마가 보기엔 그래도 난 행복하지 않았어. 행복? 결혼이 무슨 드라마야? 참고 사는 거지. 난 못 참겠어.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남자 있냐? 응. 누군데? 화가야. 무명. 뭐?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의사 남편 차버리고 무명 화가? 너 미쳤어?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 30 넘어서 사랑? 정신 차려. 엄마.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놈이랑 살면 거지 된다. 상관없어요. 뭐?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랑이면. 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어요. 딱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정신 못 차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키우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해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엄마. 난. 나가. 당장 나가. 엄마. 네가 내 딸 아니야. 그런 놈이랑 살 거면 우리 딸 아니야.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집을 나왔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민혁에게 전화했어요. 보고 싶어. 지금 올래요? 응. 작업실로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가 저를 안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말했어. 뭐라고 하셨어요? 절연당했어. 지우야. 괜찮아. 예상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의 품에서 무너졌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선택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후회 안 해. 한 번도. 정말요? 응. 너랑 있으면 모든 게 견딜 수 있어. 그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지우야. 응. 나 돈 좀 벌었어요. 응. 전시 후에 그림 몇 점 팔렸어요. 그리고 한 갤러리에서 개인전 제안도 들어왔고. 정말? 네. 많진 않지만 이제 작업실 좀 더 넓은 데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녀가. 우리 같이 살아요. 제대로 된 집에서. 정말? 네. 당신 맞이할 준비. 이제 좀 됐어요. 저는 그를 꽉 안았어요. 고마워. 날 받아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모든 걸 버리고 저한테 와줘서. 12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법원. 차갑고 무미건조한 공간.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마지막으로. 잘 지내.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너도 행복해라. 진심으로. 고마워. 너도. 악수. 5년 결혼 생활이 악수 한 번으로 끝났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 민혁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어요? 응. 괜찮아요? 응. 이제 자유야. 그가 저를 안았어요. 눈 내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우리 집 갈까요? 우리 집? 네. 우리 집. 신촌 근처 빌라 2층. 20평 투룸. 넓지 않았어요. 새 것도 아니었어요. 강남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됐어요. 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어때요? 방 한 칸은 침실. 한 칸은 민혁의 작업실. 거실엔 작은 소파 하나.
부엌엔 투구 가스레인지. 좋아. 너무 좋아. 진심이었어요. 처음으로. 집이 집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항문으로 보이는 눈을 바라봤어요. 지우야. 응. 행복해요? 응. 너무. 앞으로 힘들 거예요. 돈도 없고 불안할 거고. 알아. 후회하면 어떡해요? 저는 그를 보며 웃었어요. 절대 안 해. 이건 후회가 아니야. 인생이야. 진짜 내 인생. 그가 저에게 키스했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2025년 1월. 새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엔 같이 일어나 작은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어 먹었어요. 오늘 뭐해요? 갤러리 가야 해. 너는? 작업 좀 하고 오후에 아르바이트. 힘들지 않아?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키스. 출근. 저녁엔 함께 장을 봤어요.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이거 살까? 비싸. 그럼 이거? 그것도 비싸. 그럼 라면? 좋아. 웃음. 밤엔 좁은 침대에서 껴안고 잤어요.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월세 내기 빠듯했고 외식은 꿈도 못 꿨고 옷도 제대로 못 사 입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민혁이 아침 일찍 나갔어요. 어디가? 잠깐. 금방 올게. 1시간 후 돌아왔는데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장미는 비싸서. 튤립이에요. 새송이. 미녀가. 사랑해요, 지우야. 저는 울었어요. 남편은 5년 동안 꽃 한 송이 사준 적이 없었어요. 나도 사랑해. 저녁엔 제가 요리했어요. 스파게티. 형편없었지만 정성은 가득했어요. 맛있어요. 민혁이 감탄했어요. 거짓말. 짜도 맛있어요. 당신이 해줘서. 바보 같은 대화. 하지만 행복했어요. 식사 후 민혁이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 이거. 뭐야? 열어봐요.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 은반지. 단순한 디자인. 비싸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36.8시. 이게 뭐야? 당신 온도요. 온도? 네. 전 처음 말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당신은 36.8도예요. 왜? 평균보다 조금 높죠. 그게 당신이에요. 뜨겁고 따뜻하고 저를 녹여준.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나랑 결혼해 줄래요? 시간이 멈췄어요. 뭐? 정식 프러포즈예요. 돈도 없고 집도 작고 미래도 불확실하지만 당신을 평생 사랑할 자신은 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바보야. 반지부터 끼워주는 게 어딨어. 그럼 싫어요? 아니. 좋아. 너무 좋아. 민혁이 반지를 끼워줬어요. 왼손 약지에. 그 자리에는 얼마 전까지 다른 반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진짜였어요. 3월.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 10명. 민혁의 친구들 몇 명. 제 대학 친구 2. 부모님은 안 오셨어요. 당연했어요. 예식장도 아니었어요. 작은 카페를 빌려서. 웨딩드레스도 없었어요. 하얀 원피스. 민혁은 검은 셔츠에 면바지. 사회자도 축가도 패백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 박지우는 강민혁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나 강민혁은 박지우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키스. 짧고 간단한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친구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 정말? 응. 한 번도. 대단하다. 난 못할 것 같아. 모든 걸 버리고. 버린 게 아니야. 응. 찾은 거야. 진짜 나를. 4월. 봄이 왔어요. 민혁의 개인전이 열렸어요.
작은 갤러리였지만 반응이 좋았어요. 천재다. 감정이 느껴진다. 꼭 사고 싶다. 그림들이 하나둘 팔렸어요. 민혁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었어요. 지우야, 우리 외식하자. 진짜? 응. 마음껏 시켜. 우리는 5개월 만에 제대로 된 고깃집에 갔어요. 맛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기를 먹었어요. 왜 울어? 너무 행복해서. 고기 먹는데 우는 사람 처음 봐. 웃음. 행복했어요. 6월. 제가 갤러리를 그만뒀어요. 왜? 민혁이 놀라서 물었어요.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뭔데? 글 쓸 거야. 예술 비평, 에세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돈은? 처음엔 안 될 거야. 근데? 괜찮아. 우린 이제 좀 여유 있잖아. 민혁이 저를 안았어요. 자랑스러워요. 당신. 왜? 자기 인생을 사니까. 8월. 제가 임신했어요. 민혁아. 왜? 나. 임신한 것 같아. 진짜? 병원에 갔어요. 축하합니다. 7주째예요. 민혁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 돼요? 응.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민혁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야호.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미쳤어? 나 아빠 돼. 아빠? 그가 저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조심해. 아기. 아, 미안. 웃음.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내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배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 있잖아. 우리 아기. 민혁이 배에 대고 속삭였어요. 안녕, 아가야. 나 아빠야. 못생겼지만 착하지.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용감한 사람이야. 너 행운아야. 저는 또 울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울어요? 몰라. 호르몬 탓인가 봐. 아니에요. 원래 울보잖아. 야. 장난. 웃음. 행복. 9월.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였어요. 지우야. 10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 엄마. 잘 지내니? 응. 침묵. 엄마 전화 왜 했어? 너 임신했다며? 누가 말했어? 내 친구. 민지가. 응. 임신했어. 또 친문. 낳을 거야? 당연하지. 지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 그때? 너무 심했어.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엄마. 안 괜찮아. 내가 내 딸 때렸잖아. 쫓아냈잖아. 엄마. 보고 싶다. 얼굴 좀 보자. 정말? 응. 아빠도 보고 싶어 하셔. 일주일 후. 부모님 집. 10개월 만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지우야.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우셨어요. 엄마. 살 빠졌네. 고생했구나.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가 저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울었어요. 나도 미안해, 엄마. 아버지도 나오셨어요. 왔구나. 아빠. 들어와. 밥 차렸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어색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그 사람은?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민혁이? 오늘 작업 있어서.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돈은? 이제 좀 벌어요. 그림 팔리고 개인전도 하고. 힘들진 않고? 힘들죠. 근데 행복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네가 행복하다니. 그걸로 됐다. 엄마. 우린 내가 안정적으로 살길 바랐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지. 근데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넌 지금 눈빛이 살아있더라. 예전엔 죽은 것 같았는데. 엄마. 미안하다.
엄마가 틀렸어.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 인생에 간섭했어.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한번 보고 싶구나. 진짜? 응. 우리 딸 선택한 사람이니까. 10월. 민혁을 데리고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가 민혁을 쭉 보셨어요. 앉아요. 네. 어색한 대화. 질문들. 대답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민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행복하게만 해줘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민혁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딸이 모든 걸 버리고 당신한테 갔어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알죠? 네. 절대 후회하게 만들지 마세요. 안 그러겠습니다. 절대. 어머니가 우셨어요. 저도 울었어요. 민혁도 울었어요. 12월. 크리스마스. 배가 많이 불렀어요. 무겁죠? 응. 좀. 미안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바보. 네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작은 트리를 샀어요. 2만 원짜리. 그리고 함께 장식했어요. 여기. 아니, 좀 더 왼쪽. 여기. 응. 트리에 불을 켰어요. 반짝반짝. 예쁘다. 우리 아기도 보고 있을까? 민혁이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보고 있을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빨리 보고 싶다. 나도. 그날 밤. 민혁이 제게 선물을 줬어요. 이거. 그림이었어요. 우리 셋. 민혁, 저, 그리고 아기. 함께 웃고 있는. 언제 그렸어? 몰래. 밤마다. 민혁아. 이게. 제 꿈이에요. 우리 가족. 저는 그림을 보며 울었어요. 행복해서. 2026년 1월 15일. 진통이 왔어요. 민혁아. 아파. 병원 가자. 지금. 새벽 3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어. 민혁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분만실. 힘주세요. 조금만 더. 으악.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민혁이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어요. 지우야, 힘내. 조금만. 못하겠어. 정말. 할 수 있어. 우리 아기 보고 싶지? 으악. 그리고. 으앙. 아기 울음소리. 세상이 멈췄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작고. 빨갛고. 따뜻한. 우리 아기. 민혁아. 우리 딸이야. 응. 우리 딸. 민혁이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안녕, 아가야. 나 아빠야. 너 기다렸어. 정말 많이. 아기가 눈을 떴어요. 까만 눈동자. 우릴 보고 있었어요. 우리 닮았어? 엄마 닮았어요. 다행이다. 바보. 웃음. 눈물. 행복. 퇴원하는 날. 부모님이 오셨어요. 어디 보자. 어머니가 아기를 안으셨어요. 어머. 이쁘다. 우리 지우 닮았네. 그죠? 저는 전혀 안 닮았어요. 민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눈은 아빠 닮았어. 똑같아. 아버지가 아기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름은 뭐로 할 거야? 민혁이 저를 봤어요. 우리는 이미 정해뒀어요. 온유예요. 따뜻할 온, 넉넉할 유. 강온유. 좋은 이름이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작은 집. 민혁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온유야. 작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 아기가 자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우리는 아기를 보며 나란히 누웠어요. 지우야. 응. 고마워요. 뭐가? 나한테 와줘서. 이 모든 걸 선택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날
다시 살게 해줘서.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키스. 그때 아기가 움찔했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봤어요. 아기가 웃고 있었어요. 자면서. 미녀가 봐. 웃어. 진짜네. 꿈꾸나 봐. 무슨 꿈 꿀까? 좋은 꿈이겠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한참을 아기를 보며 누워 있었어요. 미녀가 응.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당연하죠. 돈도 없고 집도 작고 앞으로 힘들 텐데. 민혁이 저를 안았어요. 지우야. 우린 이미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뭔데? 서로요. 그리고 저 아이. 그리고 사랑. 그걸로 충분할까? 충분해요. 아니, 충분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3년 후 2029년 2월 우리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30평 아파트. 여전히 강남은 아니었지만 온유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민혁은 이제 중견 작가가 됐어요. 여러 갤러리에서 러브콜이 왔고 해외 전시 제안도 들어왔어요. 저는 책을 냈어요. 그 사람의 온도.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처음엔 작은 출판사에서 조용히 나왔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퍼져나갔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동했어요. 독자들의 편지가 왔어요. 어느 날 온유가 민혁의 작업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나도 그림 그릴래. 그래? 뭐 그릴 건데? 우리 가족. 온유가 크레용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엉성한 선. 삐뚤빠뚤한 사람들. 하지만 다 그렸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예쁘다. 누구야? 엄마, 아빠, 나? 우리 온유 천재네. 민혁이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맞아. 우리 잘 살고 있어. 5년 후 2031년 9월 온유가 7살이 됐어요. 초등학교 입학.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무서워. 저는 온유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엄마도 처음엔 무서웠어. 진짜? 응. 근데 가보니까 재밌었어. 친구들도 생기고. 나도 친구 생길까? 당연하지. 우리 온유 이렇게 예쁜데. 아빠는 뭐래? 민혁이 무릎을 꿇고 온유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온유야. 응. 무서운 건 나쁜 게 아니야. 아니야? 응. 무서운데도 해보는 게 용기거든. 엄마처럼. 엄마가? 응.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무서워도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했거든. 온유가 저를 봤어요. 엄마. 용감해? 엄마도 무서울 때 많아. 근데 네가 있어서 용기 내. 나 때문에? 응.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온유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나도 용감하게 학교 갈래. 그래. 우리 딸 최고. 학교 앞. 온유가 우리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아빠, 안녕. 작은 몸이 교문 안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요? 몰라. 우리 딸이 컸나 봐. 아직 7살인데. 그래도 벌써 이렇게 컸잖아. 민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늙었나 봐요. 누가 늙었어? 난 아직 30대야. 37살이잖아요. 젊어. 웃음.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커피 마실래요? 좋아. 카페에 앉았어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여기. 기억나요? 당연하죠. 여기서 처음 손 잡았잖아요. 맞다. 벌써 7년 전이네. 시간 빠르죠? 응. 근데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저도요. 민혁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지우야. 응. 사랑해요. 여전히. 나도. 더 많이. 10년 후. 2036년 5월. 저는 42살. 민혁은 46살. 온유는 12살. 온유가 중학생이 됐어요.
사춘기. 엄마, 내 방 좀 노크하고 들어와. 미안. 습관이. 진짜 짜증나.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힘들어. 민혁이 옆에 앉았어요. 사춘기예요. 다 그래요. 우리 온유가. 언제 이렇게 컸대. 얼마 전까지 아기였는데. 시간은 원래 그렇게 흐르는 거죠. 나 나쁜 엄마야? 왜요? 온유한테. 좋은 거 많이 못 사줬잖아. 친구들은 다 강남 살고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민혁이 저를 안았어요. 지우야. 우리 딸 보세요. 밝고 건강하고 착하잖아요. 그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우리 줬어요. 사랑이요. 그리고 용기. 그걸로 충분할까? 충분해요. 온유는 행복한 아이예요. 걱정 마요. 그날 밤 온유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응. 낮에. 미안해. 괜찮아. 짜증낸 거. 미안해. 온유가 제 옆에 누웠어요. 예전처럼. 엄마. 응. 나. 엄마 자랑스러워. 갑자기 왜?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어. 꿈이 뭐냐고. 그래서? 나. 엄마 같은 사람 되고 싶다고 했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닌데. 아니야. 엄마는 용감해. 선생님이 그랬어. 엄마 책 읽어봤대. 그 사람의 온도. 감동적이었대. 선생님이? 응. 그리고 물어봤어. 이게 네 엄마 이야기야? 그래서 응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울었어. 진짜? 응. 그리고 말했어.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인생을 산 거니까. 저는 온유를 꽉 안았어요. 고마워, 온유야. 엄마 딸이 돼줘서. 나도 고마워. 엄마가 내 엄마여서. 15년 후. 2041년 3월. 저는 47살. 민혁은 51살. 온유는 17살. 온유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엄마, 나 미대 갈래. 진짜? 응. 아빠처럼 화가 되고 싶어. 민혁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온유야. 화가는 힘들어. 돈도 안 되고. 알아. 근데 하고 싶어. 아빠 그림 그릴 때 되게 행복해 보이거든. 그래도 엄마도 그랬잖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저는 민혁을 봤어요. 민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하고 싶어? 응. 정말. 그럼. 해봐.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알아. 괜찮아. 엄마 아빠가 그랬듯이 나도 내 길 가볼래. 민혁이 울컥했어요. 우리 딸 다 컸네. 아빠도 울어? 아빠는 원래 눈물 많아. 온유가 우리를 안았어요. 사랑해. 엄마 아빠. 우리도 사랑해. 20년 후. 2046년 9월 15일. 22년 전 제 인생이 바뀐 그날. 저는 이제 52살. 민혁은 56살. 온유는 22살이 되어 화가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직 무명이었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저와 민혁은 작은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또 손님 없네. 괜찮아요. 우리끼리 커피 마시면 되죠. 낭만적인데? 원래 우린 낭만 파잖아요. 우리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여보. 응? 후회한 적 있어요? 없어. 단 한 번도. 거짓말. 진짜야. 너랑 살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민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 저도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나도. 우리는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어요. 지우야. 응. 우리. 잘 살았죠? 응. 정말 잘 살았어.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맞아요. 행복했어요. 그때 온유가 갤러리로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대박. 왜? 내 그림.
팔렸어. 처음으로. 온유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와 민혁도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 고마워. 이거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우리가 뭘 했다고. 살아있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 진짜로 사는 법.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민혁이 저를 안았어요. 지우야. 응. 온도계 가져올까요? 왜? 당신 온도 재보고 싶어서. 지금? 응. 궁금해요. 22년이 지난 지금 당신 온도가. 저는 웃으며 온도계를 가져왔어요. B- 37.2도. 여전히 높네요. 늙어서 그런가? 아니요. 민혁이 저를 봤어요. 여전히 뜨거워서요. 당신은 바보. 저는 제가 민혁의 이마에 온도계를 댔어요. B- 37.5도. 나보다 높네. 당연하죠. 당신 때문에 매일 심장이 뜨겁거든요. 아직도? 아직도요. 매일. 저는 민혁을 안았어요.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심장이 뛰었어요. 여전히 따뜻했어요. 민혁아. 응.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 당연하죠. 어떻게 알아? 느껴져요. 우리 온도가 같으니까. 그때도 사랑할 거야? 더 일찍 사랑할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않게. 저는 웃었어요. 좋아. 약속. 약속. 우리는 그렇게 껴안고 잠들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침대 옆 벽에 걸린 그림. 22년 전 민혁이 그린 빛 속의 여인. 이제 그 여인은 더 이상 비를 맞지 않았어요. 그 옆에 누군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에필로그. 사람의 체온은 평균 36.5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뜨겁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차갑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자신과 같은 온도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색이 선명해지고 공기가 달라지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죠. 무섭습니다. 모든 걸 버려야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니까. 저는 박지우입니다. 52살. 한때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했던 여자. 지금은 무명 화가의 아내이자 작은 갤러리 카페 주인.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때론 불안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온도에 맞는 사람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당신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온도와 같은 사람을. 무섭더라도, 힘들더라도 용기 내세요.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제목 그 사람의 온도 저자 박지우 출판 2029년.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온도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온도로 뜨겁게 사세요.